네, 총선이 2달 남짓 남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격하면서 이 총선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를 연일 방문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포를 찾았는데요. 먼저 그 모습 보고 오시죠. 국민의힘은 이곳 김포 등의 서울 편입을,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분도를 주장하면서 그 둘이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맞서왔습니다. 그런 대립 구도가 지속되면 서로의 양쪽을 공격하면서 결국 어느 것도 실현되기가 어렵습니다.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동료 시민이 원하시면 저는 국민의힘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선거법 때문에 마이크는 쓰지 않고 말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한동훈 위원장 김포 방문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른바 메가시티 공약을 언급하면서 지금 목련 피는 꽃 봄이라고 콕 집어서 말을 했거든요, 구정웅 차장님. 네. 지금 이 목련이 보통 한 4월 정도에 개화를 한다고 해요. 네. 지금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총선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목련을 딱 집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4월이 연상이 되고 4월에는 이제 총선이 있다 보니까 네. 총선에서 만약 김포 시민들께서 그 서울 편입에 이 힘을 실어주는 어떤 결정을 한다라면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지금 피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의지를 피력한 것이지 이것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찬반 여론이 뒤따라야 되고 행정적 절차가 뒤따라야 되지만 이제 선언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포에 가서 저 얘기를 했다는 것은 김포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힘있게 추진할 의향이 있다. 이걸 밝힌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저 목련이 피는 이 봄 얘기가 앞으로 김포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게 총선 전이 될지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기를 콕 집어서 말한 거는 그만큼 추진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죠. 4월은 이제 우리 박목월 시인이 그 4월의 노래도 있잖아요. 네.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레의 뭐 편지를 읽노라 이런 노래가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 말은 이제 그 4월 총선에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집권 여당의 약속은 실천이다. 네. 따라서 이제 그 편입이 가능하다. 이걸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표현인데 아, 뽑아달라 이거군요. 예, 이런 이게 표현이 한동훈 위원장의 매력입니다. 네. 이런 표현에 팬덤이 열광하는 거예요. 댓글 보십시오. 야, 목련 그 비유 진짜게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막 팬덤층이 네. 있고요. 지금 경기도가 지역구가 이제 59개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51개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최대의 승부처입니다. 네. 여기를 한동훈 위원장이 제대로 파고드는 게 첫째 이제 경기 남도 북도 나누는 거 이것까지 수용할 수 있다. 네. 민주당의 공약이었거든요. 네. 이거 수용하면서 메가시티로 해서 완전히 구리, 뭐 하남, 광명, 그다음에 김포 이런 이제 민심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게 교통 문제. 수도권은 교통입니다. 서울의 접근성. 그다음에 수원에는 철도, 지하화 이런 데 공약을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경기도의 민심을 잡자 이런 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도 견제구를 던지고 있는데 오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지금 아니고 말고식의 가장 나쁜 구태를 보여주고 있다. 김포, 구리 등 서울 편입은 어리석인 발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서울에 과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일단 김포시 편입 이슈는 이제 작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한 차례 나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은 국토 균형 발전의 취지에서 봤을 때는 서울을 계속해서 크게 만드는 것, 그것이 과연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와 맞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김포시나 이런 이제 인접 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문제와 그리고 경기도 분도도 함께 양립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실 경기도를 분도하는 것, 그러니까 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가 균형 발전의 취지에서 나왔던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서울을 메가시티 서울로 만들어서 서울 과밀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양립할 수 있는지 정책의 취지로 봤을 때 좀 의문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제 경기도 지사인 김동연 지사가 바로 이 부분을 좀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관련된 것은 경기도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추진해 왔었는데 네. 사실 중앙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했지만 진행이 되는 것이 없었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이런 정책들을 실현하고자 선언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왜 안 됐는지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지를 말씀을 주셔야 이것이 총선용, 선심용 정책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 위원장이 하는 말이 이 민주당 정책이라도 좋은 정책이라면 받겠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여야 할 것 없이 국민들에게 좋은 정책이라고 한다면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다소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집권 여당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왜 그것을 총선을 걸고 하느냐라는 의문입니다. 네. 지금이라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었다면 그동안 왜 안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민주당의 정책을 차용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은 서로 뭐 여야 간에 국민들께 원하는 정책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적어도 뭐 총선을 걸고 지금 시기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포퓰리스트 같은 이제 정책들이다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집권 여당이 왜 추진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거든요. 한 1,200명 정도가 운집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한 위원장의 인기를 봤을 때 민주당의 심기라고 할까요? 그런 건 어떻습니까? 예, 뭐 저희 민주당으로 사실 어떻게 기분 좋을 리 있겠습니까?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 정치라는 것이요. 저희 이재명 대표도 구리 가서 저기 시장 앞에 있으면 네. 이재명 대표도 저만큼은 충분히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당 대표급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 대표님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지역위원회에서 우리 당 대표가 우리 지역에 오는데 보러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저렇게 많이 운집한 걸 보고 뭐 저희가 뭐 사실 뭐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그런다고 해서 와 위협감을 느끼고 그러지는 않고요. 사실 결국에는 총선에서 표로 국민들이 심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되고 물론 지금 구리 같은 경우도 단체장이 이제 국민의힘 출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안심해서는 안 되고 또 이 구리도 서울시 편입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떤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공약화하겠다라고 지금 선심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이 끝나면 국민의힘을 사실 떠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임기가 끝나면.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렇게 국토 발전에 대한 메가시티라든지 편입이라든지 저런 문제를 하실 거면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셔가지고 국회의원이 되셔서 국토교통위에 들어가셔서 이런 문제를 정말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하셔야지 본인은 총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런 큰 공약들을 내놓는 것이 전 좋아 보이지만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정치권에는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요? 뭐 그거는 이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뭐 결정하실 일이지만 어찌 됐든 간에 국회의원이 어떤 그 입법과 어떤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이 공약을 지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예를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김포시 그 편입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특별법 2개를 발의했는데 상임위에 상정도 안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주민투표도 불발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어떤 신뢰도가 낮아져 있는 상태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현실성 있는 공약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걸고 넘어진 게 조금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총선이 한동훈 대 이재명 대결 구도로 지금 치러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당내 공천을 앞두고는 친명과 그 비명, 특히 친문 간의 어떤 공천 갈등의 한 중심에 서 있고 또 한 축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86세대 운동권 청산론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입니다. 네. 그런데 임 전 비서실장이 한동훈 장관의 어떤 구리, 김포, 그 메가시티 서울 편입에 대해서 저렇게 SNS에 글을 올려서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자신이 오히려 청산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86세대 역할이 남아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행보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 아닌가. 이런 활동들이 앞으로 민주당 공천 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상당히 예의주시할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위원장 이번 한 주는 총선 최대 격전지라 불리는 경기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원 구리도 방문했는데요. 그 모습 함께 보시죠. 지금 이 철도를 지하화하는 것이 이 수원의 동서 간의 격차, 의도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고착화된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리에서는 서울시 편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해 드리겠다. 네, 지금 이 학생들, 20대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 한 위원장이 가는 지역마다 맞춤형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수원을 방문해서는 철도 지하화를 언급했고 또 그제 구리를 방문해서는 서울 편입 문제, 어제 김포에서도 마찬가지로 메가시티를 띄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형 민생 공약을 하나씩 내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정부 심판론을 조금 희석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아주 이제 잘하고 있는 전략인 게 항상 근데 힘 있는 집권 여당은 정책으로 이제 승부하는 게 맞아요. 네. 여기에 야당이 말려들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수원에 가서 철도를 지하화하겠다. 이게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킨 거예요. 그랬더니 민주당이 우리는 전국 철도를 다 지하화하겠다. 이거야말로 사탕발림이죠. 네. 돈이 얼마 듭니까? 전국 철도를 다 지하화한다? 이거는 사탕발림으로 국민이 안 믿어요. 예산도 안 되고. 그런데 딱 수원에 가서 이 수원 지역을 지나가는 이 철도를 지하화한다. 이거는 현실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수원의 민심을 지금 수원이 이제 경기도 정치 1번지로 5명의 의원이 있어요. 여기에 이번에 그 국민의힘은 국세청장 김현준, 그다음에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 교수 이수정, 그다음에 박문규 산자부 장관,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사장 영입했던 분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그 수원성 전투가 저는 가장 경기도의 치열한 여야의 접전지가 될 거고 이 수원성 전투의 여파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제 용인, 화성, 네. 뭐 이런 데 심지어 오산까지도 갈 수 있는 경기 남부권의 최대 전투지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면요. 온통 파란색입니다. 지금 4년 전 경기도 이 총선 결과가 59석 중에 민주당이 51석을 차지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이 한동훈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한동훈 장관이 공언한 대로 이기는 총선이 되느냐 아니면 그저 그런 총선이 되느냐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바로 경기, 특히 경기 남부권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수원, 용인, 화성 이런 지역에서는 대부분 몇 대에 걸쳐서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이 선수를 쌓아왔기 때문에 민주당 아성과 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된다. 그렇다면 민주당 당선 지역에서 국민의힘 당선이 나온다는 것은 한 석이지만 네. 9석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이 전략적 요충지로 이 경기 남부권, 특히 수원, 화성, 용인 지역을 꼽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서울의 경우에는 이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을 이 전략 공천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고 이 경기 남부권에서도 이 새로운 그 한동훈 바람을 일으킨다라면 국민의힘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효과가 과연 경기 남부권으로 이어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한강벨트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용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민주당 지역군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한강벨트가 좀 특이한 것이요. 2020년 21대 총선에는 용산을 제외하고는 민주당 후보가 대부분 압승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2년 후에 치러진 2022년 3구 대선의 경우에는 한강벨트에서 대부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선 지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이겼고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섰기 때문에 과연 이번 총선에서 이 한강벨트 이 서울 시민들의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원내 일당이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